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틱톡 금지 등이 포함된 예산안의 하원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도 예산안을 지지하고 있어 하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 원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자신들도 똑같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체인들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 가격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웬디스와 스타벅스 등의 메뉴 인상폭은 최대 8%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위해 여론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여론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을 구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로 검토되고 있다던 박영선 전 장관이 협치를 강조하는 글을 올려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추천한 이름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틱톡 금지 등이 포함된 지원안의 하원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도 지원안을 지지하고 있어 이번 주 하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원안 통과에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존슨을 의장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950억 달러 규모 해외 지원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추진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도 지원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존슨 의장은 이번 해외 지원안에 틱톡 금지 법안을 함께 묶어 하원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틱톡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빠르면 오는 토요일부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가 금지됩니다. In order to get something into this underlying package, we have to have the votes on the floor to pass a rule. I don't have all my Republicans who agree on that rule. 하지만 지원안을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존슨을 의장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It is growing. I think some people are becoming more angry than I am. I don't know how long people are going to tolerate this because he's doing nothing but serving the Democrats. 정치권에서는 지난번 케빈 메카시 의장 해임 사태를 겪은 민주당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 존슨 의장에게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네, 한국산 굴 드실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보건국은 샌디에고에서 한국 통영산 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총 11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샌디에고 미션밸리에 위치한 한 해물구이 뷔페에서 통영산 냉동굴을 먹은 손님 가운데 한 명이 응급실에 간 사례가 포함된 결과입니다. 주의가 필요한 제품은 어메이징 씨 브랜드이며
통영에서 지난해 11월 26일과 올해 1월 3일 그리고 2월 14일 수확돼 그 다음 날 가공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로 판매됐으며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즉시 폐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란이 핵 원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자신들도 똑같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고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이 핵 원칙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그동안 유지해왔던 핵무기 미보유와 미사용 원칙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استفاده ابزاری کند تجدید نظر در دکترین و سیاست‌های هسته‌ا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به عدول از ملاحظات اعلامی 이란은 또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면 그들의 핵시설도 첨단 무기로 고스란히 보복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그 탈라브 이란 핵 안보 담당 사령관의 발언은 이스라엘의 재반격에 대해 핵 프로그램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대응으로 보복하겠다고 예고해오면서 그동안 이란 요인 암살과 핵시설 파괴 등이 대응 방법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지난 2003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핵무기 미보유와 미사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과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대가로 미국과 유엔, 유럽연합 등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핵 합의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이에 이란도 탈퇴를 선언한 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제안한 채 우라늄 농축도를 60%까지 높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무인기 생산을 가능하게 한 개인 16명과 기업 2곳 등 철강과 자동차 산업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체인들의 최저임금이 $20로 인상된 지 18일째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패스트푸드 체인들의 가격도 최대 8%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웬디스는 8% 인상의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고 치폴레는 7.5%, 스타벅스도 7% 정도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타코벨 3%, 그리고 버거킹은 가격을 2% 정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원 감축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피자헛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형 매장 2곳의 배달 직원들을 모두 해고시켰는데 이 인원만 1,200명에 달합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안 그래도 비싼 캘리포니아의 외식비가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네, LA 거주하는 한 여성이 자신의 집 앞에서 대낮에 가방을 강탈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용의자는 현재까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하주은 기자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던 여성을 갑자기 공격하는 한 남성. 여성을 쓰러뜨린 후 핸드백을 낚아채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피해 여성과 한바탕 길바닥 난투극을 벌인 남성은 결국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납니다. 최근 LA 북쪽 샌퍼난도 지역 한 아파트 앞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입니다. 줄리아나 무릴로라는 이 여성은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가다 난데없는 용의자의 공격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About to go in, I got attacked by a man. He pushed me really hard, and I hit my head on the door. I couldn't process what was going on, and my body just went into shock.
무릴로는 문에 머리를 부딪히고 무릎에 심한 멍이 드는 등 여러 곳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릴로는 가방 안에는 지갑과 차 열쇠, 그리고 신분증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무릴로의 지갑은 나중에 발견돼 주인을 찾았지만 핸드백을 강탈한 용의자는 아직 도주 중입니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한 경찰은 주변 주민 등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용 보안업체 세이프와이즈가 발표한 2024 치안 리포트에 따르면 1위는 렌초 산타 마가리타, 2위는 알리소비에오, 그리고 3위는 요바린다가 차지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시는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이프와이즈는 연방수사국 FBI의 범죄 통계를 기반으로 순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주 한인분들에게 관심이 높은 뉴스죠.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위해 여론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복수국적과 국적이탈 및 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해 연구 용역을 구한다는 공고를 최근 냈습니다. 공고 주요 내용은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와 조사 결과를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여론조사 표본은 전국 20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 이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적 관련 분야 교수와 재외동포 등도 여론조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국적이탈 연령을 현행 18세 3월 말에서 22세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적법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 정서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한인 사회는 현재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너무 높다며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한국 정치권은 저출산 문제 해결책과 재외동포 경쟁력 활용 측면에서 복수국적 연령을 40세까지 완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병역 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에서 60세까지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하반기에 안정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자는 야당 요구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원론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경기 침체 시 편성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제한 뒤 이미 민생복지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좀 어떤 타겟계층을 향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좀 재정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금 변경이나 전용 등을 통해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물가 지적에 대해 하반기 2%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반기에 가면은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가 될 거다라는 당초의 전망은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는 원달러 환율은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고 상황별 대응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가 환율 변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I would say the exchange rate volatility does not pose significant economic challenges given limited currency mismatches and manageable pass-through to inflation. IMF는 그러면서 한국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국 경기 둔화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차기 국무총리로 검토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던 박영선 전 장관이 협치를 강조하는 글을 올려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추천한 이름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총리 후보로 유력 검토 중이란 대통령실발 언론 보도와 뒤이은 공식 부인 뒤 박영선 전 장관이 SNS를 통해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체류 중이라고 밝힌 박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총리직을 제안받았는지 수락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협치를 강조한 겁니다. 박 전 장관과 가까운 한 인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이야기한 거라 전했는데 여당에서도 여전히 부정적 반응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잘 되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건 트로이의 목마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관저에서 저녁을 함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총리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의 국민의힘 장지원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홍 시장은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 일주일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혼선이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인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넘겨졌습니다. 여당과 합의가 안 된 법안을 민주당이 총선 압승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회부 법률안이 이유 없이 60일 내에 심사되지 않으면 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뒤 재추진한 양곡관리법이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자 우회 카드를 쓴 겁니다. 법사위라는 괴물 같은 행위를 하는 그 위원회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면 뭐 법사위가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개정안의 핵심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파는 등 대책을 의무 시행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초과 생산량 전량 매입을 규정한 이전 법안보다 정부의 매입 의무를 완화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과 안건 협의 없는 일방적 처리,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부도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 생산을 유발해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 4건도 직회부 의결됐는데 한 달 안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5월 하순에 법안이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내 재의결은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재상정을 밀어붙이는 건 총선 앞선 뒤 전국 주도권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SBS 백운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사안에서 벌어진 술자리에서 진술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항의 방문해 진실이 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전 부지사가 구치소를 언제 나갔는지 날짜를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이화영 경기도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압박 의혹의 진상을 밝히라며 수원지검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사실이라면은 검찰이 해체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 이른바 검찰개혁의 동력 확보는 물론
오는 6월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재명 대표 역시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회유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점과 장소를 다시 바꿔 주장했습니다. 애초 술자리가 있었다는 날짜를 지난해 6월 30일 전후로 지목했었는데 6월 28일과 7월 3일, 5일 가능성도 거론하며 이 가운데 7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단 겁니다. 회유와 압박이 이뤄진 장소도 검사실 바로 앞 창고뿐 아니라 검사실 내 진술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까지 포함해 모두 3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구치소 출정과 호송 기록까지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오후 5시경 쌍방울 직원이 검찰청사를 나가서 연어와 술을 사왔다고 주장했는데 지난해 6월 28일, 7월 3일, 5일 모두 그 시간에는 이미 이 전 부지사가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출발했던 겁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뒤 날짜를 확실히 특정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네, 일본 규슈와 시코쿠 지역 사이 해협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해 9명이 다쳤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도심을 비추는 보안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식당 바닥에는 깨진 그릇과 접시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300개 넘는 접시가 한꺼번에 깨진 겁니다. みんながここに集まって、やってるような時だったら本当にこう人に怪我があるんだなっていうところがすごい恐ろしく感じたんですけど、誰もいなかったから 어젯밤 11시 14분쯤 일본 시코쿠와 규슈 사이 해협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에히메현과 고치현에는 서 있기가 곤란하고 책장이 넘어지는 수준인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시코쿠 지역에 진도 6약의 진동이 감지된 건 지난 1996년 이후 처음입니다. 60대 여성이 넘어져 부상하는 등 9명이 다쳤습니다. 가로등이 쓰러지고 전선이 끊기거나 도로에 낙석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이후 에히메현 원자력 발전소의 출력이 2%가량 저하됐지만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出力の低下は、安全確保のために運転を制限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態ではなく、安全機能に異常はないという旨の報告を受けております。 지진이 일어난 곳은 우리나라 부산에서 직선 거리로 370km쯤 떨어진 곳으로 부산과 경남 등 국내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다는 신고가 140여 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거대 지진의 전조는 아니라면서 일주일 안에 진도 6약 정도의 지진이 또 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네, 정부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 의료계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던 지방 국립대들이 늘어난 정원의 최대 절반을 줄여서 의대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을 풀기 위한 중재안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면 의대생 증원 규모가 2,000명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경북대와 충북대, 경상국립대 등
올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 비수도권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문을 냈습니다. 핵심은 증원된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입시 문제의 책임은 그 원인이 당초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냐면 이건 대학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을 조정을 좀 하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한 대학 총장은 의정 간 강대강 대치를 풀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총장들의 건의가 들어온 만큼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2025학년도 모집 요강 확정 전에 건의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특위엔 대한의학회와 병원협회, 국립대 병원장협의회 등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환자단체 등 20명 안팎이 참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만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이들의 참여를 기대하긴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이면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의료계와 정부가 1대1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직접 국회를 찾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공개로 만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우선 돼야 정부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거란 이야기를 나눈 걸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각각 행보에 벌써부터 특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상급 종합병원들은 의대 교수들이 수술과 진료를 대폭 줄여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의대 교수들이 신규 환자 진료를 지금보다 더 줄이기로 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이곳 서울 아산병원 수술실에선 국내 간 이식의 20%가 이루어집니다. 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는 그런 장기를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피 준비도 아주 많이. 다른 병원에서 가능한 수술은 넘겼는데도 뇌종양 폐암 수술에 야간 근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교수들은 극도의 피로와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주 52시간 근로만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은 주 72시간 이상이 대다수고 주 100시간 이상 근무도 적지 않았습니다. 36시간씩 이렇게 깨어있는 게 사실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한두 명씩 어쩔 수 없이 이탈하는 분들이 나오게 되고. 이에 집단 사직서 제출을 주도한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는 신환, 즉 첫 방문 환자 진료를 지금보다 줄이기로 가닥을 잡고 오늘 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지금 보고 있는 환자 중에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환자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고 이제 보지 않는 환자를 지금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일부 병원장이 고가의 검사로 수익은 올릴 수 있는 신규 환자를 입원시키고 기존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보내라는 지침을 내린 것도 교수들의 반발을 산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 대학병원장은 현재 직원 월급도 어려울 만큼 적자가 심해 병원 경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항변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선 점점 더 상급 종합병원을 찾기가 어려워진 건데 25일부터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낸 집단사직서가 순차적으로 효력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이탈 전공의 자리를 메우던 의대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중국이 이례적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민 대부분이 중국과 가까워지길 원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에 버림받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은 한중 협력을 원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총선 직전인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응답자의 57%가 최근 한중 관계가 멀어지거나 적대적이 됐다고 답했고 우호적이 됐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하지 말란 미국의 압박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80%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거리를 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한국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간 중국 측 주장을 여론조사로 뒷받침하고 나선 겁니다.
美方为维护自身霸权，将经贸科技问题政治化、工具化、武器化，为此不惜牺牲盟友的利益。希望韩方做出正确判断、自主决策。 특히 한미 동맹이 70년 이상 됐지만 미일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다면서 일본에 비해 한국은 미국에게 버림받을 위험이 매우 크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패한 한국 정부는 대중 무역 적자와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인 대다수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여론조사를 내세워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를 압박하고 한미일 3국 공조에 틈새를 내겠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봉쇄에 막힌 중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절실히 원한다는 점을 내비쳤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네, 시미밸리 지역에서 경찰을 사칭한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망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LA 카운티 동물보호국이 동물건강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동물보호국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4마리의 개가 치명적인 박테리아 질병에 걸렸다며 연어나 송어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질병의 이름은 연어 중독증이며 발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여름학교 뿌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육원은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4개 반과 점토, 택견, K-팝, 한국 전통미술 등 한국 문화 4개 반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은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시미밸리에서 경찰을 사칭한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망됩니다. 시미밸리 경찰국은 최근 사기범들이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집행돼 체포된다고 협박한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하탄 교통 혼잡세 수익의 일부를 뉴저지주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MTA는 맨하탄 교통 혼잡세가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 비용 확충 등의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정작 뉴저지 주민은 통행료를 내기만 할 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을 배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샌안토니오 경찰국은 정윤 마은순 씨를 성폭행과 온라인 사칭, 아이디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7일 마운스 씨가 인기 데이팅 앱 틴더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에서 만나 성폭행했으며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젊었을 때 그대로 외모를 유지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모두가 바라는 동안의 꿈, 이 남성의 비결을 한번 참고해보면 어떨까요?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뽐내는 남성. 혹시 몇 살일까 짐작가실까요? 브라질에 사는 이 남성은 놀랍게도 1967년생, 올해로 57세라고 합니다. 60대를 바라보는 나이지만 외모만큼은 20대 청년 못지 않은데요. 실제 공항에서 여권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믿지 않아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정도라고 하네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동안 비법을 소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관련 수술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는 그는 균형 잡힌 식사와 긍정적인 사고방식, 운동과 피부 관리라는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고 건강관리에 과중한 관심을 쏟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 운동하는 분들 많으시죠? 맨발로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횡단하는 데 성공한 남성이 자신의 발바닥 상태를 공개해 화제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이 남성은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로 무려 3,409km를 넘게 걸어 세계 최장 맨발 여행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매일 20에서 50km씩 걸어서 총 3,400km를 걷기까지 5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도전을 마친 남성은 신발 없이 땅을 걷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특히 40도 가까운 곳에서 걷다가
달궈진 아스팔트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며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맨발 걷기 도전에 나선 이유는 마약류 중독 환자를 위한 모금 행사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운전할 때는 나만 조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황당한 이유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베트남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 트럭이 길을 따라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길 옆에서 남성이 나타나더니 트럭을 향해 뭔가를 던집니다. 황당하게도 돌이었는데요. 트럭 앞유리는 산산조각 났고 놀란 운전자는 황급히 트럭을 세웠습니다. 이 바람에 트럭 뒤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해 다치고 말았는데요. 현지 경찰이 자세한 사건 경위 조사에 나선 가운데 영상을 본 사람들은 돌 던진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콜롬비아의 한 축구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열전을 벌이러 나선 선수들 사이로 눈길을 끄는 게 따로 있네요. 갑자기 경기장으로 견공 한 마리가 난입한 건데요. 한판 같이 뛰고 싶은 건지 선수의 발에 닿은 공을 노립니다. 덕분에 잠깐 경기를 중단하고 견공을 쫓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침입자의 모습에 다들 웃음을 터뜨리며 환호를 보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네, 4월 18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